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60갑자 일주별로 고집 세기의 순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주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주만 가지고 판단하는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 구조를 분석했을 때는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60갑자 일주로 아시죠? 이 60갑자 일주별로 고집이 강한 일주와 고집이 보통인 일주, 아니면 고집이 약한 일주,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 고집 세기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고집 대상 어느 일주가 가장 고집이 셀까? 대한민국 고집 챔피언이죠. 그 다음에 고집 금상, 고집에 관한 금메달을 줄 수 있는 일주는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집의 은메달, 은상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집의 동메달, 동상감. 마지막 5번은 이제 고집이 강한 게 아니라 착한 순둥이상, 고집이 왕고집, 똥고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착한 일주가 있죠. 그러면 5, 4, 3, 2, 1 이런 순으로 아래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착한 순둥이상 어떤 일주가 있을까요? 자, 임신일주. 자, 임신일주라고 아시죠? 그 다음에 병인일주.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이제 지장간에 장생을 깔고 있는 일주들이 그 내면이 굉장히 착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신이라든가 병인일주 중에서 사주 원국의 비경겁제가 강하다, 그러면 이제 고집이 센 사람도 있지만, 일주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임신이라든가 병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인일주가 있죠. 무인일주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아주 언변술도 좋고 배려심도 좋은 기유일주가 있습니다. 기유일주는 식상을 깔고 있죠. 토생금으로 식상을 깔고 있다. 그 외에도 이제 계묘일주라, 계묘도 마찬가지로 수생모, 식신을 깔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식신을 깔고 있는 분들이 착한 순둥이, 내면이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일주. 이 정유일주는 대체적으로 재물복도 좋고 아주 횡재운이라든가 복권이라든가 주식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횡재도 많이 하면서 대체적으로 내면이 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 임신, 병인, 무인, 기유, 계묘, 정유, 이분들은 착한 순둥이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집 동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동메달은 여기에 오늘 표기가 되지 않는 일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이기 때문에 고집이 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순둥이도 아니고 그냥 보통 고집은 여기에 오늘 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집에서 동상, 보통 이제 뭐 장려상 정도 되지요. 그러면 고집 동상에는 갑진일주가 있습니다. 자, 갑진일주가 이제 비옥한 땅에서 갑목이 있어서 고집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진중, 을목, 겁재를 지장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갑진일주가 은근히 고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축일주. 자, 토생금, 식신을 깔고 있어서 배려심도 많지만 정축일주도 은근히 그 고집이 있다. 동메달감이다. 그 외에는 자, 그 다음에 을미일주.
대체적으로 이제 갑진정축 을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백호다, 백호살이다. 을미도 백호죠. 예, 백호살이 아닌데도 동메달을 줄 만한 게 을의 일주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홍준표 의원이 을의 일주죠. 자, 을의 일주가 왜 똥꼬집이 있을까요? 역시 해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해중 간목이면 을목일주에 겁재를 지장간에 가지고 있으면 일단 고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사일주도 마찬가지겠지요. 신금일주 중에 겉은 신사숙년인데 알고 보면 사중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사일주도 은근히 고집이 있다. 그 다음에 신축일주 만만치 않죠. 관대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신축일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만. 그 다음에 자 기사일주 있죠. 기사. 뱀인데 노란색 뱀이 뭡니까? 능구렁이죠. 은근히 고집이 있는 게 이 기사일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병진이라든가 병진일주라든가 기축일주 요 정도가 지금 고집에서 동메달감은 수상할 수 있다. 고집이 어느 정도에 있다. 보통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집 은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은메달. 예, 고집 은메달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임진. 역사적인 사건에 임진왜란이 연상이 되죠. 임진, 괴강도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술도 있죠. 임술일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술이라든가 임진. 이제 괴강이면서 특히 이제 경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진 일주. 그 다음에 경술 일주. 거의 뭐 도친개친이죠. 거기다. 경진, 경술. 경진이 경술보다 조금 더 이제 고집이 강한데 그 외에 이 기미일주도 은근히 강합니다. 기미일주. 그 다음에 정미일주. 이 관대지를 깔고 있는 일주는 그 다음에 간여지동이면서 이건 간여지동이고 정미는 간여지동이 아니라 홍염살이면서 관대지를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집에서 은메달 정도 줄 수 있는 게 이 병술백호입니다. 병술백호. 이 정도가 은메달 갑니다. 그러면 자 고집에서 금상으로 갑니다. 금메달이죠. 예. 이제는 대상과 금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병호일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병호, 적토막. 말은 말인데 붉은색 말. 왜 병호일주가 금메달감일까요? 양인이죠. 병호일주는 양인이다. 그 다음에 병호보다는 약하지만 이 무호일주도 준양인, 오리지널 양인은 아니지만 오리지널 양인은 임자라든가 병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그 무호일주는 양인 중에서는 조금 약하다. 그런데 이 무토일주 중에서 무호일주는 은근히 똥꼬집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개축일주가 있습니다. 개축, 평관을 깔고 있는 역시 상당히 고집이 강하다. 이 개축일주 고집은 아주 황소고집이죠. 예, 개축일주가 만만치 않다. 그 외에 정사일주. 자, 병호일주도 겁재를 가지고 있고 정사일주도 겁재를 가지고 있는 구렁이 중에 적구렁이죠. 뱀을 잡아먹는 구렁이. 그 정도로 상당히 그 기운이 강하고 아주 활동력이 왕성하고. 그러면 개해일주도 있죠. 개해.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개해일주.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왜 개해일주가 고집이 셀까요? 역시 해중 임수를 가지고 있고 겁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관정관이 됩니다. 이 개해일주의 지장간에는. 그래서 정사일주도 마찬가지죠. 정사일주도 지장간의 구조가 상관정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사일주, 개해일주 여기 배우자 불화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장 고집이 셉니다. 무진일주. 무술, 무진, 무술.
무진무술이 전부 괴강이죠. 괴강이면서 이 무토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가면 서운한 게 갑인이 있죠. 갑인일주를 고집의 금메달, 금상에 넣어줘야 서운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갑인이 오면은 경신도 와야 되겠죠. 경신. 삐까삐까해죠. 갑인과 경신. 예, 박경충, 인신충에, 간여지동에 아주 추진력도 좋고 이것을 자존감, 뚝심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 고집 금메달 일주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불화하고 갈등이 오지요. 그래서 고집은 부리는 게 아니라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고집 대상은 제가 적색 글씨를 한번 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고집 대상은 세일주 3대 챔피언, 고집 챔피언에 임자가 있죠. 임자 맞는다. 임자. 양인이죠. 임수가 겁재를 깔고 있으면서 양인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게 강하다. 바닷물과 같이 잔잔하면서도 임자일주가 화가 나면 쓰나미가 됩니다. 지장간에도 자임계, 임수계수, 비경겁재만 있지. 원국에도 비경겁재, 지장간에도 비경겁재, 비겁통기라고 합니다. 비겁으로 아주 통의 기운을 이루었다. 그래서 고집이 센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고집 챔피언 3대 챔피언에 신유를 안 넣어주면 안 되죠. 신유일주. 왜 그럴까요? 역시 지장간에 경금과 신금을 깔고 있죠. 원국의 간여지동이면서 지장간까지도 비경겁재가 통으로 기운을 잃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죠. 비경겁재가 통을 잃은 비견겁재가 을묘일주가 있죠. 을묘일주. 지장간에 갑을이 있으면서 비겁통기다. 예, 간여지동이면서 겁재와 비견을 땅속 끝까지 뻗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임자일주와 신일주라든가 이 을묘라든가 임자라든가 이 일주끼리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신유하고 을묘하고 이러면 을신축이라든가 묘일축이라든가 왕직끼리 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볼 때는 만일에 고집이 세다 1번, 2번 뭐 이렇게 3번 그러면 이런 착한 순둥이상을 받은 임신, 병인, 무인, 기유, 계묘, 정유 이런 분을 만나서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고집이 강한 사람은 고집이 약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 강한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뭐 경신과 갑일이 만난다. 갑경충, 인신충 안 되지요. 예, 경신과 갑일은 여기 아래 착한 순둥이상. 그래서 남녀 궁합을 볼 때는 사주에서 성격 중에 고집을 고려해서 고집이 강한가 약한가 보통인가. 아까도 이제 모두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없는 일주는 그건 뭐냐? 보통 고집입니다.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고집이 세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이제 보통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여기 이것은 일주만을 가지고 단식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연월일시 내기둥 사주팔자를 모두 분석했을 때는 이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고집은 어려움이 오는 게 고집이지요. 고집은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을 버리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고집을 버리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어려움이 오지만 고집을 버리면 깨달음을 얻어서 어려움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조현상이 있는데 바로 몸에
병이 오게 됩니다. 심신이 병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탁한 기운이 몸에 배이기 때문에 고집이 센 사람은 교통사고라든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관제 구설수, 손재수 이게 계속 끊이질 않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라든가 본인이 고집이 세서 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고집이 세면 그 사람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가족 3, 4명 아니면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집안이 고집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되죠. 자,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꺾고 싶다고 꺾이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다짐을 해도 고집이 꺾이질 않습니다. 자, 사람이 겸손하고 싶다, 겸허해지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절대 겸손하고 겸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집이 꺾이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자, 이런 말이 있죠. 빈 깡통이 요란하고 익은 면은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자, 고집을 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일반 상식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인터넷에 쳐도 나오지 않는 대자연의 운용, 법칙, 자연 법칙이지요. 즉 진리의 지혜를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혜를 듬뿍 담긴 그야말로 고질량의 책도 있고 요즘은 동영상 시대이지요. 동영상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 대자연의 법칙, 이 천부경의 원리 이런 것을 설한 고질량의 진리의 지혜를 동영상에서 많이 흡수하면 저절로 내공이 생깁니다. 지구에는 이 우주에는 중력이 있듯이 사람의 이 영혼에는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공이 커지면 밀도가 생깁니다. 밀도가 생기면 저절로 고집이 꺾이고 저절로 겸허하고 겸손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고집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집은 불행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 고집 챔피언이라든가 고집 금메달이라든가 은메달, 이 동메달까지는 관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오늘부터 자기 주장을 30%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내 주장을 30%만 하고 70%는 배우자의 말이라든가 자녀의 말이라든가 70%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귀를 열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식으로 30%만 주장하고 70%를 받아들이면 입을 닫고 귀를 열면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100일 만에 고집이 풀려서 이 고가 풀립니다. 어려움이 풀려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주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소통이 돼가지고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60각자 일주별로 고집 세기의 순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심삼 멘토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